함량과 제찰, 신창 후 역고지움. 함량과 제찰, 신창 후 역고지움. 57세에 이른 퇴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산 남쪽에 소당을 지을 터를 마련하였다. 왜냐하면 모여드는 학도들은 조그만한 집 한 채인 한 서함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퇴계는 도산서원에 이르면 늘 완낙제에 거처했다. 책을 좌우에 쌓아놓고 책 읽기에 몰두했다. 사색은 시간은 끝이 없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읽고 계속해 나갔다. 한마디로 가난했다. 나물밥과 잡곡밥으로 겨우 끼니를 이으면서도 뼈를 깎는 공부와 담백한 생활이라. 경을 주로 하여 을을 모으는 공부, 지나침 의지와 서두름이 없어야 전체로 꿰뚫어지네. 태극의 이치를 알아낸 염기선생의 묘한 학문, 천년이 지난 뒤에야 이 즐거움 비로소 알았네. 송악십도는 저의 사사로운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사와 학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생각과 배움입니다. 지난날 나는 공부하면서 지나치게 깊고 오묘한 데서 이치를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싹을 뽑아 올려 자라남을 도우는 듯이 했습니다. 공감, 출세, 이득, 상실, 명예, 치욕, 이익, 손해 등은 너무 깊이 마음을 담아두지 마세요. 책을 읽되 마음을 괴롭힐 정도로 심하게 읽지는 마세요.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공부의 맛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즐거움을 음미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저절로 자세한 이해는 따라오게 될 것이며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학문에 매달리거나 조급하게 공부의 효과를 보려고 마음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직 공부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지나치게 높은 자리에 처했다거나 시대를 헤아리지 못하면서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드시 실패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나아가든 물러가든 날마다 공부를 하면서 도리가 끝이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늘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공부에 발을 내디딘 경우 헛된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는 걱정거리로 아주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연구하고 아는 일은 몇 개월 혹은 한두 해 후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빨리 달아나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됨을 알았다고 했으니 그대가 얼마나 공부에 힘쓰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스스로 능통하지 못함을 알고 더욱 노력하여 차근차근 수십 년 오랜 기간 계속해 나간다면
아무리 바꾸기 어려운 기질이라 한들 어찌 바뀌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공부와 수양에 전념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시험에 치우치는 것을 근심하는 점도 엿보입니다.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한 사람들은 아주 고상하고 심오한 내용이나 원대한 것을 공부하여 이치를 빨리 터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치는 일상생활을 익숙하게 운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짐작컨대 그대는 공부를 하면서 너무 빨리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조급함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성취를 놓고 이리저리 재면서 언제나 초조해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고장에는 글을 배우는 선배는 많습니다만 모두가 과거 공부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글을 읽는다는 것이 모두 급하게 달려가기만 할 뿐 머리를 돌리고 발길을 멈추어서 마음 공부를 할 뜻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도둑심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의리와 이익이라는 두 글자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판단하게 되면 소인배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일은 팽개치고 마음만 수련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맹자가 일을 가져야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정자는 마땅히 행해야 할 갈 길이 실천하는 데는 경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벼슬을 얻은 사람은 이에 얽매고 벼슬을 얻지 못한 사람은 과거 공부에 얽매이게 되어 간혹 뜻을 품는다 해도 용기 있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탐구의 대상이 얽히고 설켜 힘써 연구해도 알기 어렵다거나 자기의 재주로는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문제를 놓아두고 다른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것 탐구하는 가운데 얻는 바가 쌓이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밝아지고 도리가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번에 찾다가 얻지 못해 놓았던 것을 돌이켜 자세히 실마리를 찾고 이에 깨달은 도리를 참고하여 응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했던 것까지 일치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의 이치를 탐구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치를 찾다가 알아내지 못하고 하여 끝까지 내버려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치를 암에 있어서 어려움이 아니라 행함에 따르는 어려움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쌓고 힘쓰기를 오랫도록 하여 익숙하게 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하였다. 마음은 정신의 주인이 되고 고요함과 움직임은 모두 마음이 따른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일이 태연하고 맥박의 흐름이 활발하다. 성품이 차분하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산란하면 정신이 피로하다.
여러 가지 일을 복잡하게 추구하면 마음이 얽히고 설켜 정신이 산란하게 되고, 정신이 산란하게 되면 기운이 흩어져 병이 생기게 되며 결국은 죽게 된다. 먼저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일생을 통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자신의 수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리는 방법, 자신의 결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떳떳이 나설 수 있으리라. 몸의 병을 고치려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의심과 염려, 잡념 등 일체의 그릇된 생각, 불평과 차별심을 모두 버리게 하여야 한다. 경쟁과 성공을 위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일들이 모두 보잘것없는 망상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일에 찌든 몸과 마음도 헛된 것이며 화복이 따로 없으며 생사가 모두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람이 올바른 공부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병을 고치는 법칙이다. 길은 알기는 쉬우나 믿기 어렵고, 길은 믿기 쉬우나 실천하기 어렵고, 길은 실천하기 쉬우나 얻기 어렵고, 길은 얻기 쉬우나 지키기 어렵다.